둘 다 이제 제가 미분 그레디언트 벡터와 이제 헤시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벡터와 일단 헤시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벡터는 이제 이런 함수입니다. 이런 벡터입니다. 어떤 벡터냐고 하면은 우리가 오브젝트 펑션이 하나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변수들이 있잖아요. x1, x2. 그거에 대한 각각의 편미분을 하게 됩니다. 편미분을 해서 이제 그거를 벡터화 형식으로 쌓은 것을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시안 매트릭스는 이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 번만 미분한 게 아니라 그 함수를 두 번씩 미분하는 해서 하면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는데 이런 매트릭스를 헤시안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제 그레디언트 이제 벡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은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이제 어떤 한 xk라는 포인트에 접선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와 이제 내적을 하게 되면은 그분이 0이 나오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에 의미하는 부분은 두 개가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와 이제 직교하는 이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소건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는 이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포인트에서 값을 가장 크게 만드는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f라는 펑션이 있을 때 그 펑션의 값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방향. 예를 들어 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점이 있을 때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향 하면은 지금 위로 갈수록 점점 그 값이 커지겠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쓰는 방법이 그레디언트 하기 전에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나왔으니까 서브 그레디언트의 개념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브 그레디언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서브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서브 그레디언트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이 G 이 부분이 지금 서브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서브 그레디언트를 일단 왜 쓰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때 배우실 때 이제 저희가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 급격하게 꺾이는 방향에서는 이제 미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뒷부분 잠깐 볼까요? 이런 부분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절대값 함수 지금 절대값 x 함수인데 지금 여기 0 부분 이 부분은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서브 그레디언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통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G 부분 이 부분이 미분이 가능하면은 서브 그레디언트는 그레디언트로 유일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포인트 아까 여기 보듯이 이 점처럼 미분이 되지 않게 되면은 서브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되는데 서브 그레디언트는 하나가 미분 그레디언트처럼 유니클리하지 않고 되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인 함수 이 절대값 함수 부분 0에서 만약에 이거 식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 G 부분이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이제 다 되는 걸로 이제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직접 구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서브 그레디언트가 하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서브 그레디언트를 다 묶은 것, 집합으로 이렇게 묶은 형태를 서브 디퍼런셜이라고 합니다. 뭐 이 부분 보시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이 되니까 보통 마이너스 1 사인 함수로 나오게 되고 이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1과 이제 1 사이에 대한 서브 그레디언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레디언트로 돌아가서 그레디언트 메소드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그레디언트 메소드라고 일단 정해 놓은 게, 만약에 우리가 구하려는 오브젝트 펑션이 위로 블록, 즉 컨케이브 마이너스 컨벡스 형태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 변화를 마이너스를 주지 않고 플러스로 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구하려는 함수가 컨벡스이면은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를 줍니다. 이거를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그레디언트가 그 함수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방향이라고 했는데요. 그 특정 점에서.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로 그 방향을 옮기게 되면은, 마이너스 하면은 당연히 가장 작아지는 방향으로 저희는 가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구하려는 보통 이 컨벡스 펑션의 오브젝트 목표는 미니멈을 구하는 게 거의 목표이고,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표이고, 뭐 컨케이브 아까 마이너스 컨벡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작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어떤 특정 점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서 멈추면은 그 점이 미니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동합니다. 근데 그냥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저희는 스텝을 정하게 됩니다. 이 스텝이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방향을 정했는데 이제 방향으로만 가지 않고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더 가는, 이제 방향을 잡고 그 이제 진행시키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그런 스텝을 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 스텝을 정하는 방법은 보통 뭐 고정시켜서 t값에 고정시켜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백트래킹 아니면 이그젝트 라인 서치 뭐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한데, 지금 이 세미나에서는 뭐 주 목적이 아닌,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했고요. 일단은 그 스텝을 정하는 것이 일단 세 번째 펑션이고, 그리고 이제 스텝과 방향을 정했으면은 그 x를 이제 펑션 이제 가장 감소시켜주는 방향으로 이제 x를 조금씩 옮겨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가냐면은, 저희가 스타핑 크리테리언, 일단 이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는 언제 이 가는 것에 멈출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새로운 new x와 old new x의 뭐 차이가 뭐 어느 정도보다 작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 함수값과 뭐 그 다음 함수 f값 new fx와 old fx의 차이가 뭐 어디보다 작다든지,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건데 그 조건에 만족할 때까지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이런 디센트 메소드에 대한 이제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옵티멀 값에 이제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제 점점 수렴하는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 그레디언트 벡터를 계속 그 포인트별로 구하다 보면은 옵티멀 값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그레디언트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그레디언트와 이제 스텝 사이즈의 곱인데, 그레디언트가 그 작아지기 때문에 되게 조금씩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뒤에서 할 뉴튼 랩슨 방법과 똑같은데, 이게 이 부분 말고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의 특징은 이제 스텝 사이즈, 아까 말했듯이 이 스텝 사이즈를 고정시키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t를 되게 크게 주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수렴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예시냐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런 펑션이 있을 때, 지금 포인트가 여기 있다라고 쳤을 때, 저희가 뭐 스텝 사이즈를 되게 크게 줘서 다음 함수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럼 이렇게 왔을 때 이 함수에서도 다음에 알파만큼 사이즈를 이동하게 되면 이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수렴하지 않고 결국 발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드릴 방법은 뉴튼-랩슨 메소드인데요. 뉴튼-랩슨 메소드는 사실 아까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그 펑션의 가장 밑에 작아지는 값으로 가는 가는 방법이라고 하나 생각하게 되면, 뉴튼-랩슨은
사실 그 어떤 함수의 0으로 가는 방법을 0으로 fx가 0이 되는 점으로 가는 이제 함수입니다. 근데 이게 뉴튼-랩슨 메소드를 저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 fx 플러스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게 올드 x고 이 부분만큼 이동해서 new x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분을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 보통 1차 근사까지 했을 때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 함수를 바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 이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그레디언트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이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지점, 우리가 왜냐면은 그레디언트가 0이면은 그 부분이 옵티멀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펑션이 0으로 되는 지점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fx 넘기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해시한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양변 곱해주면은 우리가 얼만큼 이동을 해야 하는지, 이 펑션에 얼만큼 이동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의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뉴튼-랩슨 메소드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똑같이 초기 값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이만큼 이동을 해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이 부분만큼 이동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수렴할 때까지 반복을 하면은 이제 그레디언트가 0으로 가는 지점까지 저희는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튼-랩슨 메소드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아까 그레디언트 메소드와 다르게 뉴튼-랩슨은 이제 스텝 사이즈를 정하지 않습니다. 스텝 사이즈를 정하지 않고요. 뉴튼-랩슨 메소드는 아까 그리고 그 이동하는 조건을 살펴보시면은 요거 근데 이 해시안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사실 근데 이 뉴튼-랩슨 메소드에서 되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해시안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하는 거는 되게 계산량이 많은 작업이거든요. 인버스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래서 이 작업을 각 포인트 별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계속 수렴할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되니까 결국 계산량이 엄청 증가하게 되고 컴퓨터도 결국 느려지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는 없지만 이거를 뭐 극복이라고 해서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BFGS라고 해서 초기 해시안 구하고 그거를 이제 같이 업데이트 시켜서 쓰는 방법도 있고 뭐 벡터화해서 저장시키는 방법도 있고 좀 그런 방법으로 뉴튼-랩슨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앞에 키워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아까 affine set 다시 살펴보시면은 2점 찍고 그 관통하는 선이 다시 그 집합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affine set이었고요. affine function 좀 선처럼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는데 이제 좀 리니어 펑션과 좀 다른 그리고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네요. affine 펑션 할 때 왜 affine 펑션이 컨벡스와 왜 컨케이브 두 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림을 이 그림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선을 지금 affine 펑션이라고 저희가 해봅시다. 그럼 이 affine 펑션에서 여기 두 포인트를 잡고 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함수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없고 다 일직선상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죠. 등호 부분. 근데 등호 부분은 컨벡스 펑션과 컨케이브 펑션이 둘 다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 조건에서. 그래서 affine set은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펑션입니다. 그리고 컨벡스 셋을 다시 살펴보면은 이제 affine set과 다르게 x1 한 집합 안에 x1, x2를 잡고 두 선으로 이었을 때 그 선이 다시 집합 안에 들어있는 그런 형태의 컨벡스 셋이었고요. 컨벡스 펑션은 어떤 특정 함수에서 두 점을 잡고 그 도메인 안에 그 범위 x1, x2 사이 안에 값이 그 직선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 존재할 때 우리는 컨벡스 펑션이었고요. 그 에피그래프는 컨벡스 펑션 아까 컨벡스 펑션과 컨벡스 셋의 관계에 대해 나올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어떤 오브젝트 펑션이 있을 때 그러면은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